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4-8520 활짝 열어놨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가 아들에게 증여로 집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네네. 아파트는 비싸니까 부담되고 많이 오를 지역에 작은 빌라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네네. 좋은 지역 추천받고 싶고요. 집 사주기 전에 분가를 시켜야 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궁금합니다. 네, 세금적인 부분도 아껴야죠. 아껴야죠. 그렇죠? 네. 자, 아들에게 증여로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고요. 아파트는 부담이 돼서 좀 빌라도 좋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절세 방안까지 좀 많은 부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자, 우선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짧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드님 쪽으로 지금 명의해서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29이요. 아, 네, 29. 네. 자, 그러면 첫 주택 지금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강남 쪽이나 주변에 아파트랑 좀 알아보니까 어때요? 집값이 좀 많이 좀 비싸죠? 네, 너무 비싸요. 증여도 부담되고 네. 세금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요. 맞아요. 많이 좀 비싸요. 자, 지금 그러면 아드님이 혹시 직장은 좀 다니고 계신 건가요? 네, 직장 다녀요. 아, 네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절세하실 수 있는 방안하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내 집 마련을 한다.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보면 그중에서도 아파트 쪽도 보고 계시지만 비아파트 쪽도 함께 보신다면 우선은 제가 아파트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전세를 안고 준상급지나 또 그 다음 차차 상급지 쪽으로 보고 계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시청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비아파트 부분, 지금 그러니까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우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자, 상급지에서 상급지, 자, 우리 강남 3구, 용산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됩니다. 상급지에서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거나 재개발 움직임 또는 뭐 재개발 분양권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태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꼭 상급지가 아닌 준상급지에서도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역시 실제로 전세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비아파트도 사실 이 신축과 준신축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잘 모르겠다,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역 선정을 할 때 조금 애매하고 혼란스럽다 할 때 기준에 대해서는 자, 전세 수요를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매매가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주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약간 고무줄, 조금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126% 룰까지 또 잡혀져 있고 또 기본적으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빌라 전세를 찾고 있는 젊은 층들의 수요가 젊은 층들의 수요는 적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똑똑합니다. 즉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전세를 찾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시청자님? 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들을 좀 골라야 된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자면,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반포 요 아래쪽 또 우리 서초역 주변에 우리 예술의 전당 아래쪽에 정보사 부지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라든지 또 우리 용산 쪽 국제업무지구 쪽 바깥쪽에 현재 약간의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이런 상급지에서도 충분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들도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이 세부 어떤 뭐 주소나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지역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절세 방안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짧게 우리 시청자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세대 분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세대 분리. 자, 세대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드님께 시청자님 증여해서 지금 절세를 하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비과세 특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렇죠. 예,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드님이 세대가 분리가 돼야지 집을 내 등기로 아드님 명의로 샀었을 때 실제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후에 집을 팔 때. 자, 세대 분리의 요건은 첫 번째로는 아드님 나이가 30세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30세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자, 지금 29세시니까. 자, 두 번째는 나이하고 크게 상관없이 결혼을 하시면 돼요. 아직 이제 결혼 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결혼 전이시고 자, 그리고 30세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다. 그러면 아드님이 아까 직장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부분으로 자, 중위소득 1인 가구 기본 중위소득의 40%가 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중위소득이라는 부분들이 월 평균 현재 24년, 25년 기준으로 23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자, 여기에 한 40% 정도니까 월급, 아드님의 월 평균 소득이 대략 한 96만 원 선,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월 소득이 되신다면 충분히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요건, 즉 절세를 하면서 아드님 이름으로 주택을 등기해서 매수하고 증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도 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또 언제든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 또 좋은 주택 증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더해서 세금적인 혜택까지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1544-8520 열어놓은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 노량진 뉴타운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네네. 네, 최근에 한강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여의도에서 반포로 이어지는 구간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흑석동 재건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지 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을 보시다가 또 흑석 뉴타운도 네네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그 구간을 지금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네. 노량진 뉴타운 보셨다가 흑석동, 좀 한강변 쪽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노량진 뉴타운에서 흑석동 보셨으면, 자, 흑석동이 지금 우리가 반포의 서쪽에 있으니까 서반포라고도 합니다. 자, 네. 흑석동에서는 지금 가장 대장이 우리 7구역을 우리 기본적으로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탈바꿈한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단지 한 25억 선 정도 매매가 많이 올랐죠. 예, 지금 네. 호가는 25억, 26억, 27억도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른 상태고,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흑석 뉴타운 지금 많이 개발 진행이 됐고 또 이제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초기 정비 계획 구간 단계인 것도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 팁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오늘. 자, 네. 이런 아크로 리버하인 같은 경우에는 요 7구역 옆에 우리 기본적으로 2구역, 1구역 이런 데들이 이제 정비 계획 구간 초기 단계, 이제 조합 설립이 된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도 역시 7구역에 주운해서 시세를 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초기보다는 노량진 뉴타운을 보셨다면 그래도 투자금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지금 흑석동에서 그래도 시세를 거래하면서 매수해 볼 만한 곧 입주를 앞뒀다기보다는 이제 착공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데들은 이쪽 우리 11구역 그리고 이쪽에 9구역 이런 데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들은 이런 9구역, 11구역들이 이제 신축이니까 지금의 시세, 즉 앞으로의 좋아질 것은 사실 앞으로 얼마큼 집값이 좋아져서 오를 것인가에 대한 미래 가치는 현가로 환산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었을 때 25억 선 기준인 아크로 리버하임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아마 보셨다면 특히 9구역, 1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가 현재 매물, 기본적으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기준이 되는 내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해 보는 부분들이에요. 예. 자, 권리가액. 자, 권리가액들을 한번 보자고요. 권리가액이 대략 5, 6억 정도 되는 물건이 현재 거의 재건축이 이제 착공해서 준비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까지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조합원 분양가가 대략 9억에서 10억 정도. 조금 74 타입은 7억, 8억짜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담금도 우리는 부담할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자, 제가 만약에 실거주를 생각하신다. 그럼 실거주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사실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주고 분담금을 했을 때 자, 34평 기준으로 요 가격 이상 또는 전후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라면 사실 들어가는 투자금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먹는 부분에 대한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꼭 노량진 흑석동 요 라인 아니어도 조금 더 넓게 보고 계시는 시야를 넓혀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또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오래된 다가구를 한 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부천 도당동 3층짜리 다가구를 임대 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요. 네. 세입자 관리나 뭐 보수 문제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요. 그렇죠. 네. 네,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네네. 네,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3층짜리 다가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는 이제 이 집집마다 이렇게 뭘 해달라는 얘기도 많을 것 같고 혹시 또 네. 이제 빠질까 봐 걱정도 되고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갈아타는 게 좋을런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도당동 오늘 또 다양한 우리 지역 질문이 왔어요. 네. 자, 부천 도당동 쪽을 제가 한번 여기 위성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어떠세요?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또 옆에 우리 춘희산과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우리 도당동 쪽이 구옥들, 빌라, 특히 다세대, 다가구 이런 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즉 노후된 구옥들, 수익적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후 또 지금 현재 수익도 잘 나지 않으시니까 노후 저수익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노후 저수익 자산은 우리가 리밸런싱을 해서 현금 흐름도 조금 더 괜찮아지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장기 안전자산 쪽으로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서 투자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권유 드려봅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노후된 또 다가구 보유하고 계신데 좀 팔리려고 하니까 좀 잘 안 팔리시죠?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노후 저수익 자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보고 계시는 시야의 스펙트럼보다 조금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약간은 조금 가격대를 낮추어서 매도하는 방법들을 조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쪽으로 갈아타시는 부분들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만약에 새로 갈아타셔서 검토를 해보신다면 서울에 있는 또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준신축의 아파트들, 준신축의 아파트들. 수익형인데 아파트? 자, 요즘에 준신축들 아파트들, 소형 아파트 월세 잘 나옵니다. 예, 요즘 전세가 월세 비율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실제 투자금 대비해서 어느 단지 또 어느 정도에서 투자금을 넣었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추가 상담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신축 아파트들. 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과 또 경기권의 중심지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를 일부 투자를 하시고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서울의 준상급지, 상급지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분양권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전반적인 시장은요. 상업용 부동산, 즉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이 수익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우리가 부천 도당동 쪽보다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상급지 내 또는 준상급지의 신축, 준시축의 주거용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중심지 쪽에 있는 고밀도 개발 그리고 상급지 중심에 있어서의 개발들이 더욱더 집중화되고 있고 그 선호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자, 수요가 있는 곳에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이 더욱 우상향으로 꿈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급이 원하는 수요만큼을 맞추지 못하는 서울, 경기 중심권의 주거용 상품 시장의 니즈를 이해를 해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눈을 좀 넓혀서 투자를 해보시는 쪽을 권유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일부 좀 이해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리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홍정기 전문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